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8장 실험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은 무슨 우리가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뭐 실험하고 즉 물리 실험하고 화학 실험하고 그런 것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배울 즉 사회과학에서의 실험은 그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든지 또는 미술 치료를 해가지고 그 노인들의 우울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미술 치료 프로그램, 무슨 상담 프로그램 또는 무슨 뭐 멘토링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갖다가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뭐 미술 치료 프로그램, 뭐 음악 치료 프로그램, 무슨 상담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등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은 복지사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조사론 책 중에서 이 복지사 시험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거 이것을 첫 절에서 다룹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적 타당도와 그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것, 즉 내적 타당도가 무엇이고 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 즉 내적 타당도를 방해하는 것, 그런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에서 매년 한두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 타당도는 쉽습니다. 그리고 내적 타당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인과적 분석과 연구 설계 유형인데 여기에서도 첫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 책만 보신다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좀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강의를 한번 잘 들어 보시고 난 후에 뭐 책을 보신다든지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사례 설계가 있는데 이 단일 사례 설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사례 설계도 한 뭐 2, 3년 또는 3, 4년 만에 한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 여기에서는 매년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뭐 두세 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이 단일 사례도 몇 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 연구 설계 유형 이 부분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 기본적인 좀 이렇게 원리 그리고 공부하는 그 순서를 좀 그 요령 있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사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긴장을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가다놓고서 공부하려고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 절이 이제 인과관계의 추론입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이 바로 원인이고 이 과가 바로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인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동들이 보니까 아동들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나쁘니까 이 자존감을 낮게 하는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내야만 그러니까 그 아동의 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그런 원인을 우리가 알아내야지만 이 원인을 우리가 원인을 뭐 개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자존감을 우리가 증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동에 보니까 아동의 무슨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럼 이 경우에 자존감의 원인이 사회적 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자존감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지지를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과관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결국 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인과관계를 추론할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보면 그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x하고 이제 y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배웠을 때시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보통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이걸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이 독립변수가 원인이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원인변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y를 종속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속변수가 결과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속변수를 결과변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를 보통 이제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독립변수를 갖다가 원인변수, 종속변수를 갖다가 결과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x와 y 사이에 즉 x라는 독립변수와 y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 즉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첫째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하고 이제 y가 있을 경우에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면은 이 원인이 결과보다는 시간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원인이 이제 먼저 있어야지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경험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x와 y 사이가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x도 어떤 변화가 있고 y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와 y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고상한 말로 공변성이라고 합니다. 공변성. 아마 뒤에도 나올 공변성. 그래서 같이 변한다. 그러니까 x도 변하고 즉 독립변수도 변하고 종속변수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x는 변하는데 y는 변화가 없다. 그 y는 변하는데 x는 변화가 없다. 그런 것은 인과관계에서 예선 탈락입니다.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독립변수와 두 변수 사이의 그 관계가 다른 것 세 번째 변수에 영향을 받는 식으로 설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비가식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합니다. 비가식성, 비가식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x하고 이제 y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x하고 y 사이가 인과관계라면 이 제3의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고 이 제3의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3번은 약간 뭐 지금 좀 설명해 봤는데 좀 이따가 따로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다른 그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설명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세 번째 경우에는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까 보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원인이 이제 그 독립변수가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이제 얘기한 것을 이렇게 금방 얘기한 것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원인 되는 변수, 즉 우리 전문 용어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고요. 단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경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원인과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둘 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와 이제 원인이 우리가 원인이 바로 원인변수, 또 독립변수고 결과가 결과변수, 종속변수인데 이 원인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가 서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공변성, 공이 이제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영어로 together 함께 변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아까 이제 여기 책에는 이제 제3의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 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거 이렇게 가식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비가식성이라고. 그냥 이거 뭐 제가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x와 y 사이 관계가 제3의 변수 때문에 생겼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허위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위 관계인데 이 허위 관계를 갖다 이렇게 이제 허위 관계라고도 번역하지만 또 가식 관계라고 이렇게 가짜 관계인데 가짜죠 가짜 가식 너는 가식적이야 그러잖아요. 이 가짜 관계 그래서 내가 이제 가식성 비 아닐 비자 비가식성인데 그래서 갖다가 허위 관계 또는 가식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책에는 이제 두 변수 사이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참 인과성이 아닌 연관성이 있을 때 나타나면 써서 약간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 이제 이 x가 있고 x가 이제 독립 변수고 이렇게 이제 y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x가 원인, y가 결과인데 겉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x가 독립 변수죠.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이제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런데 사실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니고 x하고 y가 또 있어가지고 이 제3의 변수 z라는 거 제3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z가 x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z가 y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다음 진짜는 이런 관계다. 진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x와 y가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 보지만 자세히 한번 뜯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x와 y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의 관계더라고 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관계면 이거는 이제 가짜 관계죠. 가짜 관계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허위 관계 또는 가식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 x하고 y 사이는 관계가 뭐 거의 없거나 없는 것이고 이 z란 제3의 변수가 이렇게 x에도 영향을 미치고 y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짜는 이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런 거 갖다가 가식관계, 허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진짜는 이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야지만 x하고 y 사이에 진짜 이제 인과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관계를 좀 전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허위관계 또는 가식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좀 약간 유치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흡연, 담배를 많이 피면 이제 암에 걸린다 그럽니다. 암에 걸린다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배하고 암의 경우에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두 가지만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켰다 그럽시다. 그래서 만약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건 세 번째인데 하여튼 여튼간에 담배하고 이제 흡연하고 이제 암 사이 관계를 봤더니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건을 충족을 시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흡연하고 암인데 근데 보니까 겉으로 이제 볼 때 흡연이 이제 암을 유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흡연이 X고 암이 Y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스트레스라는 제3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흡연하고 암하고는 물론 뭐 상관은 있겠지만 상관은 거의 없는데 거의 상관이 없고 이 사실은 스트레스 이제 열받으니까 담배를 막 빵빵 피게 되고 또 열받으니까 우리가 막 화병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병 때문에 암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볼 때는 흡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라는 그런 제3의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 제3의 변수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담배를 많이 피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화병 막 몸에 막 상처를 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암에 걸린다 암세포를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실제 이제 흡연하고 암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흡연과 암 사이 관계를 갖다가 허위 관계 또는 가식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연하고 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제3의 변수가 흡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암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이렇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허위 관계 또는 가식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식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된다. 허위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체가 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독립변수. 이제 독립변수는 원인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인데 독립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보다 즉 원인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간적으로
나타난다 해서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두 번째는 이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서로 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공변성, 함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공변성이고, 그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뭐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데 또는 이것을 갖다 허위 관계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비가식성 또는 비허위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과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니까 이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